여기 받으시고 여기 5,000원 지금 담아 5,000원어치를 넘어가요? 아마 국민들이 알아야지. 서정수도 지금 딴 데 가지고 가는데. 네, 뉴스 스테이션이 찾아간 오늘의 마지막 역은 여의도역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소정섭 저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그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맞는 첫 번째 주말인데요. 각 당 대표들,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 한국당은 수도권을 공략했습니다. 두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울산 시장을 도맡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울산이 어려운데 그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을 바꿔야 합니다. 꼭 파란 물결로 파란 희망으로 울산을 지켜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곧 떨어질 겁니다. 보유세 폭탄이 떨어지면 제일 고통받는 데가 강남 3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북한 경제 살린다고 지금 난리예요. 네. 먼저 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울산 갔다가 이제 김경수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경남을 가서 이제 유세 지원이 나서는데 네. 일단 이 그 일명 불경 벨트 PK 지역을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빼앗아 오고 싶다 이런 의지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지금 민주당의 핵심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울산 부울벨트 네. 이쪽을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이 동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이제 여당이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끊임없이 추구해 오던 전략이었어요. 이제 간혹 성공하긴 했지만 그러나 어떤 완벽한 승리는 이루지 못했거든요. 항상 이제 꿈이었죠. 왜냐하면 항상 벨트를 보면 이쪽, 즉 서해 쪽만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영이고 이 동해 쪽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 야당이 딱 그때 이제 차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지도 자체를 좀 바꾸겠다, 네. 색깔을 바꾸겠다는 아마 생각이 강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어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저렇게 민주당 대표들이 처음으로 내려간 것이 바로 이 불경 벨트에서 뭔가 같은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를 일단 좀 오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오늘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계속 지원 사격을 하는데 지원 사격을 받을 후보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계속 동참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른바 홍준표 패싱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첫날 유세할 때는 천안에 갔는데 그때 이제 이인재 충남지사 후보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산으로 이동했는데 부산에 또 서병수 후보도 안 나오고 울산으로 가니까 또 김기현 후보도 안 나오고 오늘은 이제 또 경기도의 남경필 후보도 안 나오고 이러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당내에서 이제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후보들이 결국은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 오는 것 자체를 반기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후보들은 뭐 어떤 방송 녹화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같이 하지 못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홍준표 대표 측에서도 꼭 뭐 같이 할 필요 없고 각자 일정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보면요 과거에 예를 들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후보로 뛸 때라든지 이럴 때 본다면 이게 후광 효과를 보고서 많은 후보들이 오히려 다른 일정 제쳐놓고 달려가거든요. 그 가까이 어떻게 하면 방송 카메라에 같이 있는 사람을 비치려고.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가는 곳에는 현역 의원들이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안 보이고 이런 것은 결국은 당 내에서조차 홍준표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표는 대표대로 운동을 하고 후보는 후보대로 따로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럴 설명을 수도 하고 있죠. 있는데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홍준표 대표 좀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후보가 아니라서 오늘은 최진봉입니다. 서병수는 지금 딴 데 가는 모양이죠. 네, 아까 그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현 경기지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갔는데 왜 없냐 그래서 남경필 후보 측에서 일단 해명은 했죠. 네, 맞습니다. 아까 남경필 후보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있었던 부산시의 서병수 후보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을 당일에 조율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소종서 원장님 얘기를 한 것처럼 네. 과거 같은 경우에 당일이 아니라 당일 오전에 얘기를 하더라도 오후 일정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홍준표 대표의 이 선거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떠오를 것 같아요. 가장 내가 저 사람처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사람 하나가 바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때 이 과거의 새누리당에 있다가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통합 과정에서 정당이 몸담지 않고 무소속으로서 선거를 치르기 결정을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돌아보니까 보수정당이 몸담았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가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점쳐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비추어 보건대 당의 색깔을 최대한 배제한 채 특히나 현직 단체장 같은 경우는 나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홍준표 대표 그래도 속으로는 나 홍준표야 아직 살아있어 이런 생각을 좀 할 것도 같거든요. 얼마 전에 대구를 갔는데 그곳 분위기는 좀 뜨거웠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와서 보니까 나중에 총선 때 내가 출마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 북구 당협위원장이니까 내가 노래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요즘 자주 듣고 다닙니다. 네, 홍준표 대표 뭐 본인은 좀 뭐 섭섭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는데 홍 대표 측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흠집내는 이유는 차기 당권 경쟁에 있어서 뭔가 나를 흠집내려는 그러니까 당장에 있는 지방선거보다는 차후에 있을 그런 당내 권력정의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이번 선거 있기 전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번 선거에서 6개의 광역단체장을 이제 확보하지 못하면 네. 내가 당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뭐 내려놓을지 안 내려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선거 끝나봐야 알겠고, 지금 뭐 사실 대구 북구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은 출마 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방금 또 보면 이제 출마 한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뭐 정치인의 이야기라는 게 항상 바뀌지만,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단 홍준표 대표가 현재 어떤 그 가지고 있던 의석을 굉장히 많이 잃을 경우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당권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저렇게 지금 광역단체 후보들이 나오지 않고 당내에서 지금 계속 이 문제 정우택 전 원내대표라든지 또 이완구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도 결국 아마 이제 그렇게 있을 이제 당대표 경선 그걸 대비를 해서 미리 좀 자락을 깔아놓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뭔가 하여튼 좀 힘을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이미 이제 그 이유를, 즉, 패배 이유를 생각하고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비춰봐 또 한편으로 홍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다 정말 해당행위 아닌가, 이렇게 또 볼멘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표 이번 지방선거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려달라 이렇게 읍소 전략을 펴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부인까지 나섰습니다. 사돈의 8촌까지 투표장에 꼭 2번을 좀 찍어주십사 하고 저희 나라와 또 저희 당도 좀 살아야 되잖아요. 네, 홍준표도 좀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2번을 꼭 좀 찍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네, 정치인의 아내로 살기 참 어렵죠. 자, 굉장히 다급해 보이기도 하고 뭐 총력전을 펼친다 네.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금술이 굉장히 좋은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 정치인의 아내가 나서서 선거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던 사례가 있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네. 이제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그렇죠. 소위 말하는 호남 특보로 불리면서 호남 지역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던 그런 전략들이 나중에 꽤나 득표에 유효한 효과를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홍준표 대표 혼자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까지 나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지나면 홍준표 대표의 두 아들까지 나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한국당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선거 분위기를 뒤엎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또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벽보가 안 붙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과거에 사실 볼 수 없었던 일 같은데 네. 그러니까 벽보를 우리가 쭉 이제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선관위에서 쭉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호 1번,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네. 그다음에 뭐 기호 2번 남경필 후보 이런 순으로 이제 쭉 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가 두 개가 붙은 게 하나가 이제 네. 발견이 됐고 또 다른 곳은 보니까 2번과 3번 후보의 포스터가 이제 김영환 후보와 남경필 후보의 포스터가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신고를 했고 그래서 남경필 후보 측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반복되는 걸로 봐서는 무슨 이른바 남경필 패싱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 그 관련자는 또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어쨌든 저런 실수가 과거에는 저는 저런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단순한 어떤 정말 실수인지 근데 또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사실 너무나 저렇게 눈에 띄니까. 예, 저렇게 네. 똑같은 포스터를 두 개 붙였다면 당사자들도 바로 알고 했을 텐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혹시라도 여러 가지 저런 부분과 관련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경위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걸 이제 남경필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 선관위의 한 직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선관위 차원에서 어떤 의도성을 갖고 했겠습니까마는 여기에 대한 오해가 불거질 수 있는 소질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선거를 위해서 경기도 선관위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부분 이재명 후보의 실수는 아니고요. 선관위 측의 어떤 행정적인 잘못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자, 집권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오늘 모습입니다. 한번 어제죠. 어제의 선거 유세의 모습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000원어치를 담을까요? 그럼 더 담아요. 자, 이게 강산떡입니다. 우리 후보님을 알아주세요. 네, 어떤 시장을 다닌다는 것 역시 민심의 가장 바로미터가 시장인데 뭐 저 모습 보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어 보인다 그런 느낌도 드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당 대표로서 이번에 치르는 선거기 때문에 일단 당의 지지도가 뭐 상당히 전체적으로 높고 또 어떤 승리 가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본인의 어떤 그런 리더십으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푸근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이 선거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여당의 인기도라는 게 어떤 지금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속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 어떤 경제 사정들을 들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앞으로 이게 상당히 여당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시장이나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민심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집권 여당 입장에는 좀 민심들이 과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런 걸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로서는 이게 5선 의원으로서 집권당의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도 5선 의원들 좀 있었고 집권당 대표도 있었지만은 이게 지역구에서 순수 5선에서 집권당 대표를 지낸 첫 번째 여성 의원이거든요. 네. 정치사에 이미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이 압승하는 쪽으로 이어진다면 추미애 대표로서는 그 업적을 자신의 당대표로서 일궈낸 또 하나의 업적으로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대선 후보 경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금 특히 호남 쪽 중심으로 보면 추미애 대표가 어떤 자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포진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관계의 훈풍 화해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대로 추미애 대표로서는 자신의 조직력이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지금 열심히 뛰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추미애 대표, 홍준표 대표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그 너머까지 지금 다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야당 심판해달라, 한국당 경제 심판해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9년간 표표의 적폐를 쌓아놓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일 잘하는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꺾어놓겠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살림 좋아졌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내 자식 취직 잘 됐습니까? 지금 살기가 굉장히 핍박해졌습니다. 결국 뭐 선거에서 선거 판세를 가늠하는 건 과거부터 안보 이슈보다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풀뿌리 차원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대 담론보다는 소소한 얘기, 먹고 사는 얘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이 진작에 이와 같은 경제 이슈를 집중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6월 13일 지방선거 직전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잡히면서부터 거의 지방선거를 둘러싼 모든 이슈가 대한민국 한반도의 북핵 이슈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선거를 포기할 수 없다라면은 이 한반도의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그렇죠. 벌써 이 집권한 지 1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문제부터 일자리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하지 못하게 있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정당이 한국당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강하게 제기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 같고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지방선거 내내 읍소와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자, 뭐 지금 가장 먹고 살기 힘든 곳 바로 군산 GM 공장이 철수한 군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추미애 대표 어제 군산을 갔다가 된소리를 맞았거든요. 한번 어떤 장면인지 보시죠. 나 어렵다 나오라고 해! 이거 누라고 끼라! 이걸로 네, 결국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떠안아야 될 부분도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노동계에서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은 이제 최저임금 부분에 네. 상여금이나 성과급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국회에서 결론이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 부분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엊그제 같은 경우도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도 울산에 갔다가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거의 노동자들한테 네. 조합원들한테 둘러싸여서 있다가 가까스로 이제 경찰 도움받고 빠져나왔거든요. 아마 이번 지방선거 계속 유세 과정에 저런 노동계의 반발이 곳곳에서 아마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을 좀 곤혹스럽게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지금 노동계가 이달 말에 전국 노동자 대회도 연다고 하고 서명운동도 열고 지금 청와대에게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압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점점 그 적극 지지층이었던 노동계의 반발이 이제 커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뭐 집권당뿐만이 아니고 청와대로서도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결국 뭐 집권할 때야 사실은 이렇게 민노총 조직화된 조직의 도움이 필요했겠지만 일단 집권하고 난 뒤부터는 국민 전체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김동연 부총리와 또 청와대 팀 간에 뭐 갈등도 생겼고 또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소상공인 비중이 우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떤 면에서 민노총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저임금에 지금 상여금이나 지금 복지금을 다 이제 플러스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또 이번에 16.5% 올라가면 도저히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민노총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들 요구만 사실 솔직히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뭐 민노총 같은 경우는 많은 민노총 간부들이 지금 다 낙하산으로 해서 지금 주요 보직 차지하고 있죠. 자신들이 요구한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됐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마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 같습니다. 네. 자, 뭐 이번엔 바른미래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박주선 이제 대표는 호남으로, 유승민 대표는 이제 영남으로 가면서 쌍끌이 전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쌍끌이 전략이 아니라 좀 같이 하기 껄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 당을 보수당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 당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도인데 왜 보수라고 묻는지.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를 제대로 바꿔달라, 그런 개혁 보수에 대한 주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런 기대를 했던 많은 유권자들, 그분들에게 우리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보수, 개혁 보수를 한다는 모습을
신뢰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월에 합당이 됐죠. 그런데 여전히 화학적으로는 결합이 안 돼 있고 뭔가 지향점 역시 다른 모습 보이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자중질환 모습 보기는 안 좋아 보이네요. 네, 뭐 좋게 표현한다면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선거 직전까지 송파을 그리고 이 노원병에 대한 공천 갈등이 있었던 모든 이유들도 바로 이처럼 화학적 결합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손학규 선대위원장도 맡아서 당에 들어와 보니 진짜로 결합이 잘 돼 있지 않더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거든요. 네. 지금 단순하게 두 가지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박주선 대표처럼 호남계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이 있는 거고요. 안철수계 중심의 의원들 그리고 유승민계 중심의 의원들이 세 가지로 분파가 돼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선거 이후에 당권 경쟁에 더 몰입하고 있다면 아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 정계 개편에 대해서 가장 속도를 낼 수 있는 정당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지방선거에서 마지막 그 변수라고 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손잡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송파을에 배현진 후보와 박종진 후보가 단일화하냐 마냐 이 공방이 좀 벌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박종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화 부분에서 막판에 상당한 어떤 의지를 갖고 뭔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30분 전에 갑자기 취소를 네. 했죠. 바른미래당 당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박종진 후보에게 문제 제기를 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 송파 같은 경우 보면 바른미래당으로서는 뭐 그 공천 과정 자체가 복잡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손학규 위원장 얘기까지 나오고 여러 차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박종진 후보로 결정을 했는데 그걸 당과 상의 없이 이제 박종진 후보가 예를 들어서 배현진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뭐 추진을 한다라든지 이래버리면 당 모양이 정말 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좀 고리를 갖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현진 후보와 박종진 후보가 후보 측에서 나온 얘기는 단일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에서 강하게 여러 가지 태클을 걸고 있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두 사람의 단일화 여부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는 뭐 선거 전에 또 백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역시 율동과 로고송 뭐 이런 부분인데, 자, 양당이 아니죠. 여러 4당 그리고 5당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네, 지금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나오는 장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의원들이 아기상을 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아기상을 한 노래가 이제 어린이들이나 사이에 굉장히 히트친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뚜뚜뚜뚜 하면서 이 중독성의 노래인데 그걸 이제 선거송으로 가지고 와서 저렇게 율동을 보이는데 그 노래 굉장히 귀엽거든요. 귀엽지 않는 모습이어서 조금 이제 연습을 좀 하고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배현진 후보가 이제 이 노래에 맞춰서 지금 이제 동영상을 만든 노래고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래서 광고를 패러디해서 이제 들썩들썩하는 모습. 이게 이제 당의 어떤 지금 당 후원금 이걸 지금 모금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박주민 의원을 등장시켰는데 박주민 의원이 사실은 뭐 별명이 거지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제 본인이 굉장히 뭐 다른 인권 변호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 이제 뭐 아무 데서나 자고 뭐 이런 모습 비춰가 근데 본인이 사실은 돈 좀 주세요 이제 후보 후원금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후원금 더 들어와요. 네, 더 들어와서 이제 그래서 박주민 의원을 등장시켜서 당의 어떤 좀 돈을 모금하는 아마 그런 어떤 이제 패러디 영상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프로테스트한 그런 측면으로 보이죠. 네. 그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1위를 했어요. 후원금 모금 부분에서.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소액주주 10만 원 정도 소액 후원금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박 의원이 저기에 등장한 것은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일주일 역시 6.13 지방선거를 향한 각 당의 움직임 굉장히 치열하게 선거전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